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화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산층 수준인 이른바 샤오캉 사회를 전면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국가 주권, 완전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중국 인민의 결심, 의지, 강한 힘을 얕잡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넣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쓰면 해당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도 시행합니다.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며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최대 6,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6월 중 최고치이자 상반기 누적으로도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 관련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의 하천 점용 허가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3,300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3,2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더욱더 힘을 내주면서 현재도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상반기에는 시총 상위주들의 지각 변동도 있었죠. 현대차 2차 전지는 1분기에는 강한 흐름 보여줬지만 2분기 들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같은 업체들이 좀 더 강한 모습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동안 많이 쉬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반등도 기대가 되는데요.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반기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네, 국내 시장 현재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46% 하락한 3,28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280포인트 정도로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포인트는 15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0.58% 상승한 1,0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포인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9,70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545억 원, 외국인이 3,20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이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00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9억 원, 외국인이 65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게임주, 코로나19 관련주, 건설 중소형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백신 여건 관련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현재 8.19% 올려 세운 8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넷마블이 현재 3.73% 상승한 1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중국 진출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넷마블이 판호의 다음 타자가 될 거라는 예상도 되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1.72% 올려 세웠고요. 현재 골프존이 4.89% 상승하면서 14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비즈까지 3%의 강세 보이고 있네요. 다음 코로나19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새 개편안 시행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CGN이 현재 3.87% 상승한 8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고캠바이오 12% 올려 세운 59,700원 보이고 있습니다. 타미셀이 3%의 강세, 인트론바이오가 9%의 강세, DNA링크까지 현재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 중소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 중소형주들, 정책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한이 13.35% 상승한 2,50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성건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95% 상승한 3,6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범양건영이 15% 강세, 까뮤UNC 18%, 대원까지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백신 여권 관련주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빠르게 퍼지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줄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1.41% 하락한 3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운시큐어가 1.43% 하락하고 있고요. 아이크래프트 3.18% 하락한 현재가 7,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Gsol루션까지 현재 1%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주들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79% 하락한 5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1.23%, 하나금융지주가 1.63%, BNK금융지주 1%, 제주은행까지 1%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푸드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공정경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7.27% 상승한 1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푸드웰은 경제와 무상급식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지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양극화 현상을 한국 사회의 위기로 짚으며 공정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가가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순환매 장세 속에서 중국 판호 발급으로 이 게임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 상승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 그럼 수급상도 살펴봐야 되겠죠. 위안태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양시장에서 지금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급 주체들 전일과는 또 다른 모습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전일 선물 시장에서 초반부터 매수세를 좀 보였던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선물 매도를 확대하면서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LG화학, 하이브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펄어비스, 시젠, 에코프로, BM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나 삼성 SDI,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넷마블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레고캠 바이오, 녹십자 랩셀, 에코프로, BM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살펴봤는데 이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요. 지금 3,300선에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고점이 높아질수록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지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로 이 부담감 속에서의 차익 실현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는 좀 두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상승 이후 7월은 좀 쉬었다 하반기 재상승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조정이 당분간 시작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입장 차이를 통해서 시장은 어찌되었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성을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 업종상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 속에서 이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델타 변이 우려감은
다른 업종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원화 약세에도 좀 부담을 주면서 이 우리 증시에는 일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뭐 게임 업종이라든가 미디어, 인터넷 등 언택트 업종의 강세가 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 코너에서도 게임 업종 이 펄어비스의 외자 판호 획득과 더불어서 이 중국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게임 업종의 상승세 그래도 오늘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는 구간이다. 올해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이다라는 의견 등이 힘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런 기술적인 반등세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도 좀 가능한 구간에 접어든 종목들이 많은 만큼 업종 내 종목 선별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장 흐름, 개별 종목 장세라든가 이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중립적인 흐름에서 이제 트레이딩 중심으로 대응하시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시장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기술적인 반등도 지켜볼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오늘장 이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중요한 섹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게임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중국 판호 개발 때문에, 개방 때문에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그저께부터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주 섹터 어떤지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펄어비스가 중국 시장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우선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에서 신규 판호 발굴 리스트에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을 포함한 43개 해외 게임의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에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중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올해 연초에 주가 좋았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국내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 신작 출시 일정마저 미뤄지면서 약간의 악재가 좀 겹쳤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해소 관점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최대 기대 자료가 할 수 있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는 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의 악재에 대한 이벤트는 거의 소멸성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숫자 심리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형주 위주 NC소프트, 이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가 중국 시장 판호를 획득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이 IP죠. 미래의 전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 중에서는 위메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게임주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형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오늘이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라는 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통치 철학과 경제 정책,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1시간에 걸친 긴 연설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100년간의 그 발전상이라든지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 또 당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연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중국을 발전시키겠다. 1대1로 추진, 또 패권주의에는 반대한다.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시키고 대만에 대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30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자신의 통치 철학이 담겨져 나왔고요. 또 새로운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중국 중심의 미국 중심의 그 중국 포위망에 맞서서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중국을 건드리면은 머리가 깨져 피가 흘릴 것이다 하면서 미국에 대한 정면 대결 의사를 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패권 전쟁은 현재 무역이나 금융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그리고 데이터 전쟁, 우주 전쟁으로 전선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상당히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경계심을 좀 드러낸 것 같은데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지 궁금합니다. 어떤 발표가 있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절반밖에 개방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완전 개방시키겠다는 거고요. 2035년 말까지 앞으로 14년 뒤에 GDP나 1인당 국민소득 규모에서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이라는 것은 과학 기술의 자강 그리고 내수를 중시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혁신, 협조, 에코, 개방, 공유라는 5가지를 중시하는 발전 전략을 말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피크아웃시키고요.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달 법정 통화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공식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의 말을 잘 듣는 얼룩말 기업으로 민간 기업을 키우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메이투안과 같은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CEO들이 전량 교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로운 발전 모델의 수혜 산업은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망을 갖춘 이런 공급망 역할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10월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기 임기가 확실해진 만큼 또 통치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요.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또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통치 철학이죠. 유물사관에 근거한 새로운 발전관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자신의 집권 8년 동안에 중국은 세계 중심이 됐던 만큼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서 공산당을 시진핑 당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국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에게 서면으로 활동 보고서를 지금 제출해야 되고요. 각종 중앙회의 의제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의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정문을 모두 장악한 만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영구 집권 길이 열린 거고요.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식 가치관에 의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음양 오행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데요. 특히 풍수지리의 동승 서강이라고 해서요. 동쪽의 힘이 올라가고 서쪽의 힘이 떨어진다는 원리에 따라서 중국의 시대가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경제력, 군사력이란 두 개지 물리적 힘을 가지고 중국은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은 미소 외교 그리고 대미 통일 전선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은 바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내정 간섭 그리고 국제 규칙 무시라든지 일방적 제재라고 하는 전략 외교로 힘의 중국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 한층 고조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도 절대 놓지 않고 오히려 좀 강화시키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중국의 공산품 물가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물 출하 가격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무려 9%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10월 달에는 6월 달에는 10%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재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무려 36%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나서서 원자재를 매점매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는 투기적인 거래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시장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국가 비축 물자 같은 것도 팔고 있지만 현재 워낙에 세계 수요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가격 오름세,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현재로서는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생산재 등이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좀 소비자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가격이 급등했다고 소비자 물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업종일수록 가격 전가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폭에 그치는데요. 중국 비즈니스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등과 2등이 싸우면은 3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오포와 비포가 핸드폰 시장을 놓고 싸우자 화웨이가 지금 6등으로 그냥 추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적자 발생을 두려워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면은 경쟁자에게 그대로 시장을 뺏기기 때문에 미래 사업 기회까지도 화웨이처럼 없어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 가격이 9%까지 올랐지만 식품이나 의류, 일상용품, 내구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공산품의 교육 조건들을 보면은요. 가격을 정가시키지 못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 기업들, 특히 식품이나 그리고 의류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안 좋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절상되기 시작한 5월 이후에 CSI 300 지수가 지금 5% 상승했고 창업한 증시가 10%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증시에는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투자 이론에 따르면은 제조 국가는 환율이 절상이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기업은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해외 경제에 비해서 더 빨리 회복된다는 강력한 사인이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환율 절상은 수출 기업에게는 마이너스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절상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주가와 위엔화 환율의 관계를 보면요.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은 뭐 수출주인 섬유나 의류, 조선업종은 부진하지만 항공이나 에너지, 목재,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 회복을 의미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땠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 외국인 그 주식 보유 비율이 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36.5%인 점을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증시에는 개미들이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합니다. 현재 중국의 신용거래라든지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보면은 워낙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주시장도 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2014년 상하이와 홍콩 간의 상호 주식 교차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한 번도 순유출로 바뀐 적이 없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 2020년 전체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넘을 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을 보면요. IT나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같은 특정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위엔화 절상으로 외국인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중국의 개미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보다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펀더멘털이 좋아진 쪽으로 후속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위엔화와 달러의 그 변동폭이 의외로 크다는 점, 또 정책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의 기업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점은 항상 투자하실 때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또 중국 증시 투자할 때 유의할 점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작년 7월 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491.5%에서 지금 5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덱스터 15.9%로 포트 제외시켰고요. 네이버 17%, SNK 15.2%,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는 24.2%나 수익률 가져다 줬고요. 우성사료 16.6%, IHQ는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 내줬고 보성파워텍 12.7%, MGM 10.1% 수익 내줬습니다. 네, 보령제약 12.9%, 대성파인텍도 12% 수익 내줬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23.5%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 11.1%, HMM은 포트 제외된 구간이 20.2% 수익 구간이었죠. 신성 델타테크가 15.4% 수익 내줬고 목표가 달성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포트 제외되거나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이고요. 남해화학이 8.9% 수익, 그리고 서한기계공업이 16.4% 수익 내줬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메디퍼스트, 대상, 보령자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지금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장과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들어보고 AS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저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발표를 했을 때, 대선 출마 발표를 했을 때는 관련주들이 재료 소멸이라고 해서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까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언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 중이냐, 장 전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건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 중에 한 시쯤에 이제 발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었지만 그 전날 시세가 나왔다든지 그리고 장전에 이제 발표 전에 좀 시세가 나오고 발표 직전에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또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발표 이후 아침부터 또 강한 시세를 내주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장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청을 하고 또 주가가 좋게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몰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서 전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상한가 쳤지만 또 오늘 장전에 이제 발표를 하고 아침부터 시가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종목별로 지금 좀 상이하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대선 테마라는 부분들이 다 같이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다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대선 테마들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바닥권에서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선주를 접근을 하더라도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인맥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냐, 아니면 최근에 정책 관련주로 엮여서 이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호불호가 좀 지금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1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대장주들이 아직은 시세를 완전히 그냥 끝났다라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시세를 이제 고점권에서 우리가 이제 대선주들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좀 강한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대선주보다는 조금 더 신선한 종목들, 그리고 신선한 정책과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대선주들 작년 같은 경우였다고 하면, 작년 지금쯤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기업 내용 보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종목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좋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시고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꽤 많고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냥 묻어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시점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상당히 크게 고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고점권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 손절이 됐던 손절을 하고 올라가더라도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갖다가 딱 지키면서 이렇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1시에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발표하는 시점이 좀 달랐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한 더빙을 한 거죠. 영상에다가 더빙을 하고 거기에 BGM을 깔고 각종 이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겠죠. 저 같은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웅장한 BGM이 깔린다든지 그런 영상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좋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14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30분에서 뭐 소개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니라 30분 정도의 그런 뭐 발표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한 14분 정도로 굉장히 압축돼서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할애를 해서 전체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연출이 잘 된 그런 뭐 출범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뺀다면 딱히 지금 최근에 강하게 가고 있는 후발주들 빼고는 기존에 뭐 움직였던 그런 대선주들은 결국 뭐 조정을 좀 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나 공통점은 이제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선주들은 여기서 제 생각에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물론 추세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은 보이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고 분할 매수로 이제 저점 구간을 또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뭐 짧은 시세라도 낼 수 있는 강한 섹터라는 부분,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두주자보다는 또 후발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지지율이 조금 더 낮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렇게 이제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뭐 대선주들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3, 4개월 된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관심권에 두고 저점을 공략해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지금도 아직 좀 시세 남아있는 오히려 너무 대장주가 아니라 좀 작은 종목들은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도널 포트에 한 3종목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이야기를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잔소리 시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올 초에 만들어진 이제, 고점이죠. 3,265포인트를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이 지금 추세선을 제가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전 보듯이 맞출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3,265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최근에 이제 상승 후 조정들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락폭 정도의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는 부분인데 사실 한두 번 그렇게 움직였다고 세 번째도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 추세 중에서의 눌림이 한 차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6월 16일 날 만들어진 종가가 3,28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갭으로 이제 돌파를 했고 시세가 하루 이틀 정도 강하게 나와준 이후에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도 저점 구간으로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을 할 때는 보면 고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면서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오고요. 조정이 나올 때는 고점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음봉 나온 날 6월 28일부터 해서 전일 고점보다는 돌파를 못하고 이제 내리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우일선을 이탈시키고 이제 회복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향하면서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트렌드 내에서의 하락을 이제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275포인트라는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는데, 어저께 유럽 증시가 좀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셧다운 우려 때문에 이제 또 조정을 받았고, 미 증시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제가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폭락장이 왔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런 폭락장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조정폭을 조금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방송 때 얘기 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현금 비중을 계속 확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단기 조정이 됐던 그 조정 폭이 이제 좀 깊게 나오던 어찌됐든 현금이 있으면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100%를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래서 저는 무서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비중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계속해서 현금이 이제 계속 들어와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1억을 투자한다면 못해도 한 30% 정도는 상시 현금을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도 좀 조급함도 사라질 거고 충분히 시장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실 거다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조정이 나올 때 고민 좀 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참고하셔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보노 리포트는 어제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매직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와중에 어저께 21선을 돌파를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4월 21일 날 주가가 하향을 하면서 21선을 울선이 이제 깨고 내려온 이후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울선이 21선을 돌파한 적이 없었고요. 오늘 지금 울선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종가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추세 전환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32,000원에 안착하는 흐름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대상이죠. 대상 역시나 21선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뚫지 못하고 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지금 밀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는 일정한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월달, 6월 말부터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섹터별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받았던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하는 반면에 기존에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또 계속 재미가 없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 같은 경우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잉무스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위로 일단 올라오고 난 후에 이제는 신규적인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10% 이상이라면 그런 관점으로 가시고 10%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뭐 여전히 내려올 때마다 저점 구간 매수 관점으로 담아가시면 되겠다.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보령제약인데요. 보령제약은 사실 정말 괜찮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겨울을 좀 준비하는 여름에 항상 겨울 관련주들을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 관련주들은 이제 12월이나 1월, 2월 이렇게 이제 한참 추울 때 그때 이제 사야 되는 거고 겨울 관련주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령제약이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SK바이오팜에서 이제 국내 독감 백신 생산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는 독감 백신을 안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보령제약 겨울 관련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뭐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IPO가 이제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자회사가 두 곳이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 내려올 때는 담아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세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추세대 하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뭐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 조금씩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 담아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현재 포트 AS 또 받아봤습니다. 시장 점검도 함께 잡아봤는데요.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연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시장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언제든지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수익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양식 잘 지켜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